이 그 원국의 상황하고 그리고 거기에 작용하는 운의 어떤 작용력 이런 것들의 일단 역학관계 내지는 컨비네이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몇 주째 이렇게 그 경금일간하고 이렇게 재성만 두드러지게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일단 뭐 다루는 김에 한번 이러한 조금 편중된 구조나 그 특수한 구조들을 접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공부를 해 두시면 금방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와 비슷한 갑진생 구조 중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진생은 똑같죠. 갑진 계유 계유의 경진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경진하고 시는 의류시이고 여기는 여명이 되겠고 또 하나의 경우는 갑진하고 계유하고 경진하고 갑신 여기는 남명입니다. 남명이에요. 색깔로 지금 표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금방 두드러지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랑 요 구조는 시 하나만 다른 거예요. 갑신하고 우리만 되는 거고, 여기는 물론 이제 남녀명 차이도 있죠. 당연히 이제 운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는 요 일지 한 글자만 다릅니다. 한 글자만 다릅니다. 그러면 일간하고 어떤 그 연월의 환경은 세 팔자는 다 똑같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요 두 경우는 제가 직접 감명한 경우고,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중국 책에서 발췌한 그런 구조입니다. 비교적 그 감명 사례에 대한 그리고 이제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천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평인전이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전되는 고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당연히 팔자는 유형이 가질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이나 동일한 유형들도 많이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그걸 풀어본 것도 학습 차원에서 보고, 그렇죠? 운도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시대나 상황은 이제 다르지만, 근데 약간 현실감은 좀 떨어져요. 환경도 다른 거고, 그렇죠? 뭐 중국 책을 보면 이렇게 그렇죠? 국가적인 어떤 이런 것도 좀 다른 거고, 시대도 다른 거고. 근데 이제 비교적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뭐 명리 3대 고수라고 하는 이렇게 박지원 선생의 명리요강이나 이렇게 독의 실관이라고 있어요. 명리요강, 또 사전, 명리 사전 이렇게 독의 실관 이런 거 있고 또 재산 선생은 뭐 책을 남긴 게 없는데 이성영 선생은 사주첩경이라는 뚜렷한 책을 남겼죠. 그래도 비교적 어떤 한 반세기 이전에 그러한 사람들이고 실제 사례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직업적인 거나 이게 체감 와닿는 것들이 조금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동시대 인물이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뭐 몇 살 차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랑 좀 비슷한데, 비슷한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체감적으로, 이런 구조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분은 여명이시고, 그 외국에서, 우리 가까운 나라에서 한 30여 년을 이렇게 지내셨어요. 지내셨고, 뭐 자기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뭐 자기 이제 전문직을 갖고 계시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하고, 뭔가 이제 은퇴 이후에 본인 스스로의 좀 주도적인 삶을 이렇게 이제 사시려고 하는 그런 구조이신 거고, 여기 지금 한 글자 차이가 있는데, 이 한 글자 차이라고 하는 것도 운동성으로 보면, 그쵸? 이미 편인이고, 비견인데, 운동성은 신자진 운동성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뭐 경호일주라든지, 경호일주랑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술일주라든지, 이러면, 흐름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흐름의 유사성은 좀 있다. 먼저 이명조를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 국가도 다르고 시대 상황도 다르고 이렇게 어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중국 내에서도 지역적인 편차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명조를 풀고 해석을 하기를 이게 비교적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풀어놓은 명조였어요. 지금 갑진생님은 우리나라 현재 나이로 61잖아요. 60 만 나이는 60이고 그러면 10여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50대였단 말이에요. 한창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저도 웬만하면 뭐 이렇게 다 받아들이거나 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믿지는 않는데 그 책 저자의 사촌형이었고 비교적 생년월일 시를 정확하게 알고 태생에서부터 쭉 자라온 그런 흐름에 대한 것들을 리얼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갑신시 의류시 뭔가 이렇게 동일한 날짜까지를 보고 뭔가 시가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운명의 이런 흐름들이 달라진 거를 보고 이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 사람 일생에 자기 스스로 돈을 크게 벌어본 적이 없고, 직업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 표를 보시면 이게 지워지니까 여기 병자대운이 있어요. 병자대운이. 대운은 똑같이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경진하고 경신이니까 10일 정도, 20일 정도 차이잖아요. 역으로 가면 자인진, 오신, 술이니까 신 다음에 오 다음에 신이니까 20일 차이 나는 거거든. 대운수가 차이는 날 수 있어도 이렇게 그렇죠? 뭐 세 번째 대운에 20대거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명조 주인공이 그럼 20대 중후반에 자대운이 든단 말이에요. 자대운. 요 자대운에 요 경우에 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신자진 되고 신자진이니까 자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6월의 경금이잖아요, 그렇죠? 6월의 경금이니까 격으로 보면 우리가 양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양인격. 양인격인데 양인격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칠사를 보고 그렇죠? 칠사 평관을 보고 그 다음에 정관을 본다라는 거죠. 즉 관사를 먼저 본다. 관살의 동태를 먼저 보고 이 관살이 재성이나 인성하고 즉 재성을 봐서 재생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성을 봐서
이렇게 관살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가 그 양인격의 가장 성격의 첫 번째 요인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양인이라는 거는 비견도 강한데 신월의 경금도 강한데 그거보다 제왕지로 한 번 더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6월의 환경은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신월을 지나서 금의 숙살지기가 더 진행이 돼서 더 결실이 압축이 이렇게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일단 그 계절적인 결실은 유로 이렇게 확정된 거예요. 근데 일간 경금하고의 관련성은 음량이 달라지고 또 겁재의 성향을 띠고 양간 대비 겁재이기 때문에 유중의 신금의 동태 때문에 탈재의 성향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유중의 신금하고 이렇게 합을 할 수 있는 병화를 첫 번째로 본다라는 거죠. 병화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이런 구조를 일단은 성격의 요인이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무기토나 그렇죠? 이렇게 가불목을 봐가지고 재생살이 되거나 이렇게 살인상생, 관인상생이 되거나 이런 구조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정관격의 구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인격도 그렇게 있을 때 격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선으로 가면 정관인 거죠. 정관. 얼마 전에 한창 매스컴에 이슈가 됐던, 그렇죠? 이렇게 그 펜싱 선수 있었잖아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6월의 경금인데 신유년주가 되고 경술일주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 정화를 병화로 본 게 아니라 정화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특히 작년은 이 정화가 그대로 닫히는 구조니까, 그렇죠? 닫히는 구조니까 이 정화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그렇죠? 지난달인가? 지난달부터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개묘년의 천간의 개수의 상관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간목이 들어오고 을목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정화가 크게 다칠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고, 이게 제 일인데 이게 아니면 그 다음에 재성을 보는데 재성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재성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양인의 에너지가 강한데, 그렇죠? 강한데 재성을 보면 쟁제의 성향이 생태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비겁들을 그런 식상의 생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재성하고 생재로 연결되는 구조. 그게 이제 차선이 되는 거죠. 차선이 되는데 양인격에, 그러니까 양인은 양간한테만 있는 거죠. 양인격에 식상을 써서 재성을 가는 구조는 그 일간이 느끼기에도 충족하게, 충일하게, 완전하게 자기 에너지를 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차선으로 쓴다라는 거죠. 차선으로. 그러면 요 구조가 공통적인 사항이 다 비식, 인비식, 재는 있는데, 그렇죠? 재는 있는데 다 무관사주들인 거예요. 무관이 지지, 천간지지 아니면 지장간에도 없죠, 그렇죠? 지장간에도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격의 무관보다도 본질적으로는 그 양인의 속성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록겁격이나 다른, 그죠? 신월의 경금이나 6월의 신금이나 이런 격보다도 그런 격이, 록겁격이 무관이 돼가지고 식상생재하는 거하고 양인격이 무관이 돼가지고 뭐 관이 있으면 당연히 관사를 쓰겠지만 식상생재하고는 조금 그 결이 좀 체감이 조금 다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면적인 모습은 외피의 모습은 어때요? 이렇게 신진해. 자, 그러니까 월간의 개수가 이렇게 투간이 됐죠. 월간의 개수가 이렇게 투간이 됐어요. 투간이 돼서 뭔가 이렇게 신진의 합이나 이런 그렇죠? 신진의 합이나 진중의 그렇죠? 진중의 개수 약간 육합은 합의 화기의 관련성은 조금 덜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비겁들을 식상으로 에너지를 식상으로 돌려가지고 생제하는 편제를 생하고 정제를 생하고 이건 그때 풀어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간목의 그렇죠. 간목의 편제를 생하고 여기도 편제를 생하는 이런 구조예요. 여기를 보면 양간이니까 양남이니까 그죠? 술, 해, 자축.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고 세 번째부터 해, 자축.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를 보거나 흔히 말하는 신왕명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양인월이니까 신왕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죠? 또 이렇게 식상국을 이뤘잖아요. 이렇게 지지가 신자진 운동성이 있고 이렇게 신자진 운동성이 있어서 강한 수국을 이루면서 수국의 대표성 인자가 개수로 올라왔고 그렇죠? 개수가 이 간목들을 보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당연히 식상생제로 그렇죠? 식상생제로 식상의 에너지가 비겁이 식상의 에너지를 봐서 생제하는 흔히 말하는 활동력 있고 활발하게 비겁이 강하니까 움직여서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재능을 발휘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이제 신왕명이고 편제를 보고 있고 그렇죠? 편제의 사업성 인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사업에 유리한 명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통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식상운이나 재운에 그렇죠? 재운에 재물을 어때요? 성취할 수가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제가 신축년 지금 갑신년이니까 그렇죠? 신축년 경자년 지나고 신축년에 감명을 했는데 직접 감명을 한 건 아니고 간접 감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건설계통 건설회사의 상장회사 대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다? 사회적인 사이즈는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노출이 돼서 그 당시에 그 2년 실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런 거 좀 다루기가 지금 예민하고 민감한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제가 실명 거론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2년을 실형을 살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시점이 신축년이었는데 6개월, 그러니까 뭔가 막 경자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년에 6개월을 살다가 보석으로 나왔어요. 자녀 형기를 1년 6개월을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추가로 증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증자 액수가 600억이었어요. 제가 이제 문의받은 내용이 그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증자를 꾸려나가려고 할 정도라고 하면 규모 있는 회사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증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뭔가 아직 형기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수감되는 일은 없겠느냐, 뭐 이런 거 아주 예민하고 본인 상황에서는 민감한 상황을 가지고 제가 상담 요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년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구조를 보면 어렵겠잖아요, 그렇죠? 신축년에
물론 이게 첨간 구조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는 연결되는 구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미 겁재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첨간 구조가 그렇죠? 쉽지 않다. 쉽지 않고 지지도 어쨌든 이 축이라고 하는 금뿌리잖아요. 그렇죠? 금뿌리고 특별하게 이 토생금을 원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제 일견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여기도 보면 하나 이렇게 진토만 이렇게 달랐을 뿐인데 전반적인 흐름의 형태나 대운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같이 흘러갔는데 여기는 자대운에 감옥을 5번을 갑니다. 이 사람이. 예. 감옥을 5번을 가는데 그것도 짧게 가요. 짧게 한 6개월 뭐 이렇게 1년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분명히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신자진이잖아요, 그렇죠? 신자진이고 여기도 신자진이고 경자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대운은 달라요. 무인대운이었어요. 대운은 다른데 여기는 자대운일 때 왜 이렇게 자축 들어올 때 예, 특별하게 원국의 구조가 무슨 상관경관하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관제나 이런 송사 12구설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4가지인가 5가지 관제 시비가 걸려서 내가 이렇게 어떤 감옥에 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무리지은 비겁들이 그 상관을 대하고 있으면서 원국에 견관하고 있는 구조나 아니면 운에서 그러한 관하고 이렇게 식상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구조일 때는 그런 성향이 노출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딱 재성까지만 보고 그렇죠? 관성을 안 봤잖아요, 그렇죠? 안 봤는데 요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격에서 살피는 부분하고 격으로 살펴서 일단 이제 성격이라고 보는 거하고 자, 이건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구조를 보면 자 이렇게 신중의 임수 그렇죠? 신중의 임수 이런 임수 신진의 뭔가 이렇게 합 그러니까 이 신진의 뭔가 이렇게 운동성이라고 하면 이게 수운동성이고 그렇죠? 이 수운동성 신진이니까 수운동성은 이렇게 신중의 임수나 이렇게 진중의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청간의 유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하고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 토생금인 거거든요. 지지의 어떤 관련성, 관계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토생금이면서도 천간에 이런 글자가 없으면 그냥 토생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국에서 이런 글자들이 투간이 돼 있으면 요 핵심 에너지인 신자를 천간의 의도로 이런 어떤 상으로 끌어서 구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합력이 유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유정하다라고. 신중의 임수나 진중의 개수를 뿌리를 흔드는 작용력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까지는. 근데 이제 임수를 보는 거하고 개수를 보는 건 조금 다르죠. 다른 거예요. 거기 표현했듯이 일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6월 입장에서 보면 6월의 경금 입장에서 보면 병화를 먼저 봐야 되는데 경금의 일간 입장에서 보면 이 경금은 첫 번째가 정화를 만나고 두 번째가 임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격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물상의 천간 조합 배합에서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 경금이라는 거는 임묘진 사오미 또 갑을비영정 무기를 거쳐가지고 크게 양기운에서 음기운으로 전환을 하는, 그러니까 막 펼쳐지고 팽창하고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어때요? 끌어모으려고 하는 첫 번째 활동, 첫 번째 의도를 가진 에너지가 경금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금은 결실이나 계절의 의미로 보더라도 어때요? 약간 러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해서 경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원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다듬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신금은 보석이라고 하는